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이른바 상간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영상을 업로드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상간소송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왜냐하면 우리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상담 오신 분들이 좀 헷갈려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간소송 증거로 가장 많이 쓰시고 가장 많이 또 소송할 때 가지고 오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대화 내역입니다. 메시지 주고받은 내역인데, 카톡을 당연히 제일 많이 하시겠지만 요새는 꼭 카톡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DM도 있을 수 있고, 페북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라인이나 기타 카톡이 아닌 메신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카톡은 좀 들키기 쉽다고 생각하셔서 좀 다른 것들을 보조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메시지 말고는 블랙박스 영상, 뭐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를 가져오셨을 때 이렇게 둘이서 만나고 있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이것만으로 빨리 소송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녹취나 이제 대화 내역에서 드러나는 게 상대방이 법적인 배우자 있음을, 뭐 혹시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이 사람을 만난 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간소송에서는 절대적인 포인트고요. 왜냐? 내가 교제하는 이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사람이 법적인 배우자 혹은 뭐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음을 모르고 만났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몰랐다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해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내 배우자가 저 제3자한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속이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미래를 꿈꾸고 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뭐 그런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제3자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도 피해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3자가 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내 배우자한테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 증거 결코 가볍게 그냥 둘이서 이렇게 연애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소송을 들어갔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제3자가, 그러니까 이 내가 피고로 삼으려는 이 사람이 내 배우자에게 나 자신이 있음을,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났다는 거, 그게 대화 내역이나 뭐 통화 녹취나 뭐 블랙박스 영상의 녹취나 아니면 그 어떤 거에라도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뭐 멀티 프로필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단란한 가족 사진을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지금 집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끊어야 돼, 집에 들어와서 나 아기 재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고 상대방도 알았어 라고 했다면 그 정도도 증거로 인정이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 내가 피고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느냐, 그것이 증거에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냥 소송을 무턱대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상간소송, 우리가 증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걸로 넘어가서 상간소송 피고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저희 의뢰인들도 원피고 막론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피고이신 분들 중에서 소장을 받고 나서 사실 이걸 내가 드러내놓고 나가서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다투는 거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소송에 내가 응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그래도 응소를 해서 소송 방향을 결정을 해야겠죠. 일단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전략을 짤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진실에 기초해서 하셔야
하셨으면 저는 좋겠고, 만약에 내가 만난 게 사실이고 또 상대방한테 배우자가 있음도 알고 만났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부인해 주세요. 저는 그냥 부정행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일단 말해볼래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소송을 진행해드리진 않고요. 왜냐면 원고가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증거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장에 지금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 대기를 하고 있는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전략을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에 기초하자.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행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이냐, 내가 인정하지만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를 수도 있어요. 원고는 내가 자기 배우자랑 2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닌데 난 진짜 3개월인데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짚어서 선처를 구하고, 그래서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판사님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비슷한 선례 중에서는 이런 경우 얼마가 나왔는데 원고가 나한테 이만큼을 청구하는 것은 좀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판례를 뭐 적용을 해서 좀 판사님을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변호사님들이 해주실 역할이니까 그렇게 상담을 와서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진짜 부인을 하기로 했다. 내가 소장을 받았는데 이거 너무너무 황당해요. 이것도 부인하기로 하면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말이야? 난 이 사람이랑 교제한 적도 없고 그냥 직장에서 조금 친해서 말 좀 섞어본 거고 남녀로 만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방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랑 진짜 교제한 거 맞는데 저 오히려 이 사람한테 배우자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정말 억울한 경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좀 정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간소송 일단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로 원고들도 이제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증거 찾았으니까 정말 바로 소송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래도 저희 변호사들이 할 일은 그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송에 들어갔을 때 과연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둘이서 사귀는 것 같아요 라는 거 들고 오셨다고 해서 소송이 바로 시작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상간소송 원고의 증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상간소송 피고가 됐을 때는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그냥 두고 방치하면 안 된다.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응소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간소송의 원피고로 얽혀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